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원래 3시 50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표가 앞에 진행이 빨라져서 조금 의도치 않게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결과 책임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정의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실무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지, 제가 학자이거나 오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또 진보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저의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자분들이나 또는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법률가들께서 이렇게 주장해 오셨던 생각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미리 저의 발표 내용에 진중하지 못함에 대한 변명을 하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검찰 조직의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즉 민주주의적 방식에서 분명히 검찰은 현재까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든 검찰을 선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치게 집중화되고 비대화돼서 그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 조직을 단순히 행정 조직의 재편, 즉 행정 조직의 개혁과 권한의 분산만으로 소위 민주적 통제 내지는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행정 조직의 개혁과 권한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검찰의 효율성과 그 비대화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행정 조직적인 효율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의 원칙에 부합하게 검찰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행정관료조직 내부에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하거나, 즉 공수처 같은 거였고요. 그 이전에는 특임검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즉 행정관료조직 내부에다가 별도의 권한을 가진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구들의 독립을 추진하는 방향, 이건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조직 내에서 같은 검찰 안에다 둘 거냐, 검찰 바깥에 둘 거냐,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 거냐, 기존의 행정조직과 권한을 나눌 거냐라고 하는 다분히 행정조직 내부 내지는 외부에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거나 권한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기소권 수사권의 독립해서 수사권을 경찰에다가 다 넘길 거냐, 아니면은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분산되거나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청, 즉 미국의 FBI 같은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정보기관이든 기존에 국내에 있는 수사 역량을 한 군데로 모으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프로시큐터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에 걸맞게 권한을 재배치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사이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그 제도화의 사례를 보자면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사이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서, 이것도 역시나 사실은 행정 조직 내부 외부에 별도의 조직을 주거나 권한을 재배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왔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검찰 조직의 구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초집권적 관료 검찰 조직 그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의 내외부에서의 행정 조직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민 주권주의를 어떻게 검찰 조직의 구성 과정에 반영하거나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검찰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검사장 직선제라고 하는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검찰 조직 구성 과정에 선거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실은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각주 검찰은 전체 형사 사건의 95% 이상을 처리합니다. 즉 연방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은 5%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알래스카, 코네티컷, 뉴저지 세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검찰을 구성합니다. 특히 실제로 일반 검사도 직접 선출하는 주도 있는데 대체로는 주 검찰의 지휘부, 주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대체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경우들이 많죠.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지역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층위를 보니까요, 이런 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럼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일반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지청장도 있고요, 지검장도 있고요, 고검장도 있고 대검 검찰총장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들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장관들보다도 또는 국회의원들보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청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청장까지 이렇게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본청 그리고 지청장까지를 선거로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거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검사장의 직선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검찰 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이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감각에 일치한다는 점. 그다음에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의 행정개혁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고등검찰청의 역할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뭐 심지어는 고등검찰청은 별 필요가 없으니 폐지하자라는 논의까지 있고 생활감각에 지금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고등검찰청보다는 또는 지청장까지 가기보다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을 한다면 지방검사장 직선제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즉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비교적 용이하고 적합하다. 서울로 보자면은 중앙과 동서남북이 되는 거죠. 5개의 검사장을 직선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직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그럼 어디까지 줄 거냐라고 한다면 현행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지방검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권한에 더해서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관한 인사 권한도 좀 일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동하여 이렇게 될 경우 대검찰청의 권한 범위를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의 권한 범위 바깥의 영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우선적 관할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제 우선적으로 권한을 대검찰청의 권한 외에는 뭐 중앙사무, 행정사무에서도 중앙사무, 자치사무, 뭐 위임사무 이렇게 있을 때 대검찰청의 권한은 한정하고 그 한정된 권한 이외의 권한은 대체로 지방검사장에게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많은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저희들이 교육감 직선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워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교육감 직선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중앙에 법무부 장관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되 법무 정책이라든지 인권 정책이라든지 출입국 관리 사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과 대검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외의 영역에서 교육 자치, 여전히 교육 자치가 부족하다고 현 직선 교육감님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 자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감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이게 통일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행정조직 내에서 교육감과 교육부가 이런저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지역에서의 우수 사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전국적으로 또 확산돼가는, 고립되는 게 아니라 확산돼가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자치, 지방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이미 실내로 피부에 와닿는 모습을 우리가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시작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논의를 시작할 만한 토대는, 사회적 토대와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해보면은요, 직위는 지방검사장이고요, 임기는 4년, 다만 계속 재임은 3기, 그러니까 3선 제한. 지금 교육감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3선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3선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소위 토착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후보 자격은 이건 다 논의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 해서 각 경력은 합산해서 하면 완전히 비전문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육감도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당원이면 안 됩니다. 정당에서 탈당한 지 몇 년 이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당원의 자격에서 벗어난 지 몇 년 이상이 지나야 교육감으로 입후보하실 수 있고, 교육 경력이, 특정한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겠다, 원용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유권자 자격은 관할 구역 내 지방선거 유권자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정당 추천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 같은 경우도, 클린턴 대통령도 지방검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자격을 특별히 묻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당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퍼포먼스,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퍼포먼스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평가받도록,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교육감도 정당원이면 안 되듯이 지방검사장 직선제 후보도 정당 추천은 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지방선거랑 함께 실시하면 됩니다. 별도로 하기보다는. 선거관리나 선거운동은요,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선거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결정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임명은 당선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검찰청법상 지방검사장으로서의 권한, 여기에 보직 권한 또는 보직에 관한 인사 의견, 이게 보직 권한을 한 번에 주기 어렵다면 매우 강력한 인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인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고, 나중에 교육자치, 경찰자치, 사법자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더 늘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소환이나 보궐선거도요, 이거 교육감 선거 사례를 원용해서 그 법을 원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라는 원론적 효과, 사실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직선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사례로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주민분들 만나서 드는 사례는 함부로 영장 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입니다. 예, 유권자에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인권,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원래 검사가 인권의 수호자고 보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청에서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직선으로 선출되는 검사장이 그 검사장과 함께 근무하는 검사가 인권을 우선해서 수사기관을 규범적으로 제어하고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출발선이 될 거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굉장히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부터 검찰이 자기 업무를 출발선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 직선제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검사의 기본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 컨트롤하고 인권의 보루가 되고 하는 역할로부터 본인들의 임무를 규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검사장 직선제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검찰청도 지금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보좌 조직이다. 또는 뭐다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사실상 보좌 조직으로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인격, 검찰총장의 업무 수행 방식,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대검이 어떨 때는 보좌 조직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할청 밑에 지방청이나 관할청을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 자체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인격이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검찰청이 실질적으로 지방검사장들이 실은 정치적인 것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직선제가 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느 쪽은 폭주하고 어느 쪽은 지나치게 소극주의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은 지나치게 적극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준화시키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검찰청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검찰청의 감시자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지방검찰청 상호 간의 수편적 견제와 감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범죄 저지르고 이쪽에서 범죄 저지르고 저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검찰의 감시와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바로 생활권이 물론 달라져 있지만 또 옆에서 다 보게 됩니다.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한 군데서 시작을 했지만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의 승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사법을 실질적으로 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하면서 자치경찰, 자치사법 사실 경찰만 가지고 자치경찰이 될까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행을 하고 또 제주에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자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치사법도 장기적으로 자치시대에 어울리는 걸맞는 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는 오랫동안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실행해서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누적된 국내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평적으로 기소권을 공수처와 검찰이 좀 나눴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도 남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이제는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다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폐하고 이걸 하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되 이렇게 수평적으로 또 행정조직 내에서의 개혁이 어느 정도 무르익는다면 이제는 민주적 통제, 국민주권주의를 검찰에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